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보통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많이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사는 방식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글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남 쓰지 않고 그걸 쓰고 싶다면 정확히 알 때까지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야 쓸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문은 학이 아니고, 학은 배우는 거잖아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업이 아니고 인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 라이프라고 그래요. 삶. 그래서 인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일상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부모님의 아이들을 바라본 시선과 태도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의 내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오늘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을 발휘할 때 인문 삶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인문 삶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왜 연결이 되냐면, 저는 인문 삶 중앙에는 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문학의 중심은 시라고 하잖아요. 왜 시라고 할까를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데, 왜 시가 문학의 중심이냐면, 그 시에다가 우리 사는 이야기를 넣으면 에세이가 되고, 시에다가 스토리를 넣으면 소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다가 결정적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으면 그게 내 아이만을 위한 자녀 교육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시를 쓸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저는 제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시집이었어요. 전 시로 시작을 했는데, 시를 쓸 때는 어떤 사기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는 자기 내면에 접속해서 그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시가 필요하고 왜 그걸 교육해내냐면, 아이가 자기 내면에 솔직한 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시에다가 내 아이만을 위한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내 아이만을 위한 자녀 교육서가 되는 거죠. 모든 아이는 다 제각 다르니까 또 어떤 책을 읽어도 그게 내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책의 모든 공통점은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생각해낼 수 있을까. 내 아이만을 위한 딱 좋은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생각과 사색에 대해서 구분하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사색의 자본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또 그리고 저 검색하면 막 사색 전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나도 사색을 잘 모르겠어.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색을 타인도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항상 고민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표현해줘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과 사색의 차이를 어떻게 제가 구분했냐면, 생각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고, 사색은 배제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은 것들에서 하나만 남기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만약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야. 하나씩 다 해봐. 그럼 아이는 싫어하지 못하겠죠. 근데 사색하는 부모는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고민하는 게 풀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색을 이렇게 강조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색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상과 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시를 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를 썼어요. 일기장에 일기 한 번 쓰고 시 한 번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시 쓰는 게 원래 힘들잖아요. 어떻게 써야 할까 몰랐는데, 처음 시작한 거는 빨리 시 쓰고 나가서 놀자. 시는 짧잖아요. 대충 쓰면 되니까. 나가서 놀자는 마음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옆에서 재촉하지 말고 조금씩 계속 쓸 수 있게, 시를 쓸 수 있게 하면 아이가 내면에 접촉할 수 있게 되고, 시를 쓰게 되고, 시를 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아이가 뭔가 내면이 든든한, 강한 인문 삶을 사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부모 인문학 수업을 책을 쓴 계기가 있어요. 저는 책을 쓸 때 항상
한 줄로 책 한 권을 시작해요. 한 줄에 제가 한 권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그 부모 입맛 수업의 한 줄은 뭐였냐면 예전에 어린 톨스토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8살 때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몰려오더니 톨스토이야 세상에 빨간 토끼가 어딨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빨간색으로 토끼를 그렸던 거죠. 빨간색을 그렸는데 톨스토이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엔 없지만 내 스케치북 안에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그걸 딱 듣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딱 처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인문학 수업은 빨간 토끼를 그린 톨스토이 한 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냐면, 크레파스를 보면 안 쓰는 색깔이 있잖아요. 쓰는 색깔이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쓰는 색깔 때문에 또 새 걸 또 사주잖아요. 안 쓰는 색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안 쓰는 색깔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 쓰는 색깔은 없어져 있죠. 그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크레파스가 교실이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교실이다. 교실이고 어떤 아이는 아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자주 쓰이는 아이, 어떤 아이는 방치된 아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또 크레파스 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만약 내 아이한테 토끼가 하얀색인데 빨간색을 권하면서 빨간색을 칠하게 할 수 있으면 교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아이가 다른 색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그릴 수 있게 되면 교실에서 그 왕따가 된 아이, 구석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놀자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크레파스를 이렇게 싹색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프랑스에서는 크레파스 쓰지 않는데요. 왜 안 쓰나 제가 또 알아봤더니 크레파스처럼 뭉툭한 걸로는 섬세한 감각을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서 크레파스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그것들이 결국 교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좀 사소한 것들이 결국 모여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뭐 교육 정책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자 해서 제가 부모 인문학 수업을 쓴 거고 그런 톨스토이의 빨간 펜처럼, 빨간 크레파스처럼 아이의 삶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랑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면 좀 매우 사소한 거에서 보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 보통은 자동차가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동차 피해 다녀라. 자동차가 안 피하면 자동차 보고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동차 안에도 사람이 있다. 너도 사람이다.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갑과 을, 힘이 센 사람이 갑이다. 넌 을이야. 그냥 저절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근데 힘 세고 약한 걸 누가 정의하나. 힘 세고 약한 게 어딨어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아이들 초등학생 교육을 해요. 그러면 꿈을 물어보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직장인 중에 평범한 직장인이 어딨냐. 네가 특별하게 일하면 특별한 직장인이 되는 건데 왜 평범한 직장인 살려고 그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잘 잡아주면 아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더 큰 변화는 그 아이를 만난 친구들, 교실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씩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아이들을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시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